안녕하세요. 강월구의 쉬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지털 성폭력이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게 이제 모든 그 국민들이 인지를 했고, 그래서 이걸 예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N번방 방지법이 지난 20대 국회 거의 마지막에 이게 제정이 됐고, 그러니까 개정이 된 거죠. 개정이 됐고 5월 19일 날 대부분의 조항이 시행이 됐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법이 새로 제정이 된 거는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거를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도 성폭력 범죄가 규율이 된 형법이나 성폭력 범죄의 행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개정이 된 거죠. 그 중에 중요한 거를 좀 보실까요? 두 번째, 성착취 영상물을 만드는 사람, 제작, 또 배포하는 사람 당연히 처벌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데 최대 법정형이 늘어났죠. 7년, 또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이게 그러니까 징역 형량이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7년으로 하면 집행유예가 안 돼요. 왜냐면 판사가 이거를 감경을 할 수 있거든요. 장량 감경을 할 수 있는데 절반으로 하게 되면 이게 3년 6개월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3년 이하래야지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는데 3년 6개월이면 집행유예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히 이런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사람은 아주 그 범죄가 중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안 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그러니까 소지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다운로드해서 갖고 있고 또 돈 주고 사고, 그 다음에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하고 시청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처벌을 하도록 한 거예요. 최대 3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아니 나 그냥 올라온 거 그냥 클릭해서 봤을 뿐이야. 뭐 그 본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N번방 사건이 계속 이렇게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거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불법 영상물 그런 범죄의 물을 이렇게 시청하고 갖고 있는 거, 사는 거, 저장하는 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이거는 설명드릴 게 좀 많아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보통 의제강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제강간이라고 하면 강간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동의를 하면, 합의를 하면 그거는 강간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강간의 원래 정의는 폭행과 협박으로 그 강간을 한 경우예요. 성기결합을 한 경우에 그걸 강간이라 그러는데, 이제는 합의를 했어도 어린 친구들하고 성관계를 했을 때는 그건 강간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제강간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었는데 이거를 만 16세 미만의 어린 친구들은 본인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16세 미만이니까 뭐 여중생이 뭐 학교 선생님을, 아니면 연예기획사 대표를, 아니면 내가 뭐 아는 뭐 대학생 오빠를, 성인 오빠를, 나 그 사람 좋아해요. 그리고 성관계 하는 거 내가 동의했어요. 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강간으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어린 친구들은 사실은 그런 성관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임신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의 그 관계가 진짜 사랑인지 끝까지 갈 사이인지 그런 거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어린 친구들을 보호하자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런 게 의제강간이 생긴 이유는 그 나쁜 성인들이 이런 어린 친구들을 찾아서 성폭력을 저지르고 성착취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랜덤 채팅 앱에서 예전에는 만 13세 미만하고는 이제 하면은 완전 처벌을 받으니까 13세 이상이 되는지 13세 이상이 되는지를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3세 이상이 되면 합의했다라 그러면 그루밍을 통해서 내가 너 예뻐해서 그래, 사랑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강간을 해도 그거는 합의에 의한 거라 강간으로 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이렇게 어른들이 요 13세 이상이 된 아이들을 그렇게 타겟으로 잡으니까 피해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6세 미만의 청소년들, 아동은 우리가 다 보호하겠다, 이렇게 해서 의제강간 연령을 높였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그 또래하고 합의하에 성관계 하는 거는 그거는 강간으로 안 쳐요. 다만 요 13세 16세 요 사이의 청소년이 성인하고 성관계 시에는 이거는 암만 합의를 했어도 강간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제강간이라는 거는 성인들은 한창 성장하고 배우고 좋은 사람한테 정말 좋은 뜻으로 사랑을 받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고, 양육자한테 사랑을 받고, 그럴 그 어린 청소년들을 이용해서 성관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게 N번방 방지법으로 또 중요하게 들어온 내용이고요.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 그러니까 성기 결합을 하는 강간은 아니고요, 만지는 거 강제로, 이럴 때 또 이거는 중대한 범죄다 해서 벌금형을 아예 삭제를 하고 그 징역형만 했다는 거고, 공소시효도 폐지됐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손정우 사건 들어보셨죠? 최근에 굉장히 또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이 손정우 씨가 어떻게 이제 사건이 됐냐면, 이건 국제적인 사이트인 거예요. 특히 아동들 음란물 사이트, 음란물이 이제 성착취 동영상 사이트인 거죠. 이런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무려 25만 여개 되는 영상이 올라왔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역대급 월드 클래스 이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심지어 피해자가 이 성착취 동영상에 나오는 그 아이가 영아, 생후 6개월짜리 영아, 사춘기 이전의 아동들이 이 성착취 동영상의 피해자로 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제작하는 사람들도 글로벌하고 그 사이트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정말 글로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이 범죄자들이 있는 그 32개국이 국제 공조 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수사를 엄청 해가지고 범인들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트가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 글쎄 한국의 젊은 청년 손정우 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다들 놀랐죠. 근데 이제 여기 그 웰컴 투 비디오에 관련된 그 범인들에 대한 이제 처벌하고 재판을 한 걸 보면 미국 같은 데는 아동 음란물을 갖고 있고 소지한 사람에게 징역 5년 그리고 의무 가석방, 우리나라로 치면 보호관찰 같은 제도라고 합니다.
내려지고 영국은 아동 음란물을 이제 제작했기 때문에 더 이제 형량이 셌겠지만 22년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그러한 성착취 동영상 25만여 개의 엄청난 수의 이런 나쁜 동영상을 유통시킨 이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씨에게는 우리나라에서 징역 1년 6개월 밖에 내리지 않아서 이 사람이 올 봄에 만기가 돼서 출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 사람 우리한테 인도를 해라. 너희 나라에서 자금, 이게 범죄 수익인데 이런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자금을 세탁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수사를 다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 범죄인을 넘겨주면 우리가 재판을 해서 처벌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청원까지 하면서 이 사람 미국으로 보내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서 고작 징역 1년 6개월밖에 선고를 내리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들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하라고 청원까지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결국 법원에서 어떻게 했냐? 인도 못하겠다. 뭐 일종의 사법주권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존심의 문제로 이제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못하면 뭐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그래서 뭐 추가로 검찰에서 자금 세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이런 디지털 성폭력이 그럼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런 피해 상담 통계는 사실은 빙사대 일각이에요. 이런 성폭력 같은 것들은 다 이렇게 드러내지를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라고 민간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2018년도 피해 상담을 한 통계를 보니까 1년 동안 지원한 피해자가 314명, 피해 건수는 463건. 근데 중요한 거, 피해자의 연령이 20대, 10대가 6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피해자가 더 어린 친구라는 거예요. 그 우리 엠번방 사건에서 가해자들 봤듯이 가해자들 또한 어려요. 10대, 20대, 10대까지 있어요. 거기도. 이게 이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결국 어른들의 잘못이 이렇게 이어져 온 거죠. 그 이전에 이미 성범죄가 만연하는 어떤 사회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랬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른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특성이 이런 성폭력은 여성이 대부분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1%. 남성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여성이 대다수라는 거죠. 여성이 성폭력의 피해자로 이렇게 특정 성별이 피해자가 되는 거고, 가해자는 반면에 남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66%. 확인 불가가 30% 정도 돼요. 이게 인터넷 범죄니까, 디지털 범죄니까 누가 그런 걸 만들고 유포하고 시청했는지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피해 유형은 비동의 유포. 그러니까 동의를 같이 했어요. 해서 촬영을 했어요. 그거는 둘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유포하는 것도 사실 이런 걸 유포하는 걸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죠? 이걸 동의를 안 받고 그냥 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22%. 그 다음에 불법으로 동의를 안 받고 사진을 찍은 거 18%.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연인 관계, 그 다음에 친구 관계, 아는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은 왜 일어날까요? 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일어날까요?
일단 디지털 환경,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을 한 게 그게 큰 문제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그래서 적어봤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돈이 되니까. 만약 이 디지털 성범죄, 그러니까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걸 돈 내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걸 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자기 혼자 보려고?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올리면 돈 내고 그 영상들을 다운받고 또 유료 회원으로 또 들어오니까 이게 문제가 큽니다. 디지털 성범죄하고 자본주의하고 딱 결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어떤 원인이 있냐면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거. 이걸 여성의 성적 대상화라 그러는데 그 대상이라고 하면 그냥 물건처럼 도구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성을 같은 인간으로 인격체로 희로애락이 있는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성적인 욕망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여기는 거.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죠. 그냥 인터넷 심지어 그냥 기사 그 선정적인 내용 말고라도 기사 하나 보더라도 양 옆에 막 스크롤해서 따라 올라가는 광고들 있잖아요. 맨 여성들의 그 신체 사진 부각시키는 그런 그 동영상 엄청 많잖아요. 뭐 웹툰, 웹드라마, 그리고 뭐 온 동네 드라마, 영화 이런 거에서도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 성착취고 범죄인데 이걸 그냥 놀이로 여기는 남성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성이 같이 있는 단체 톡방에 이런 불법 동영상이 막 자랑하듯이 올라오고 누구냐고 막 그러고 클릭하고, 그래서 정준영의 단체 톡방 사건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피해자를 생각하면 정말 이건 끔찍한 일이고, 피해자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고통 속에 지낼 수도 있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되기도 하고 죽기까지 하는데 이거를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재밌잖아, 장난이야, 이렇게 클릭하는 이런 문화가 문제가 있고요. 또 이런 성폭력은 피해자 탓을 그렇게 합니다. 네가 애초에 왜 그런 일탈계를 해? 이런 거죠. 이거는 뒤에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정은 사건에서 보듯이 그런 역대급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올리는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 사람에게 1년 6개월 고작 징역형밖에 안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건 뭐 기소가 잘 되지도 않았고요. 예전엔 더더군다나. 그리고 재판도 안 되고, 재판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통 벌금, 뭐 집행유예로 다 풀려나고 솜방망이 처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환경이라는 게 익명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고 저장을 하고 이건 내 공간에서 하는 건데 이걸 누가 알아?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로 제목을 잡았어요. 피해자는 죄가 없다. 왜냐? 제가 이게 이제 추적단 불꽃이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엠번방 박사방에서 본 영상인 거인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더 자극적이고 더 안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뭐 그냥 요 정도도 세긴 하죠. 근데 있던 거라 갖고 왔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스트레스 아니에요? 한번 본 걸로 끝이 아니고 계속 잔상으로 남지 않겠어요?
이 피해자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근데 이런 걸 그냥 클릭 몇 번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소비하는 거, 이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피해자가 이러고 싶어서 이랬겠습니까? 네? 그런데 일탈계 같은데 본인의 노출 사진을 이제 비밀 계정에다 올려요. 그래서 해시태그 일탈계를 올리는데, 아니 사람 누구나 성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적인 욕망이 있다고요. 내 신체 사진을 자기만 볼 수 있게 비밀 계정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심지어 누가 일탈계를 하랬냐? 이런 여성들은 강간을 원했던 거 아니야? 그리고 성인 남성들이, 가해자들이 어린 친구들을 그루밍을 해요. 내가 너 좋아해서 그래. 내가 오빠 같으니까. 어? 아니 삼촌이 아니 조카 돌보듯이 내가 챙겨줄 거야 라고 애정 관계인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길을 들여서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 돌변하는 거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거 알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착취 동영상을, 더 자극적인 영상들을 자꾸 찍어 올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 누가 일탈계 하랬냐? 강간을 원한 거 아니야? 이거 누구 시점이에요? 누구 시점? 가해자 시점이라고요. 그죠? 가해자가 이런 얘기하면 제일 좋아하죠.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피해자 걔도 잘못 아니야?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는 전적으로 누구 탓으로 봐야 되냐? 가해자 탓입니다. 피해자는 그 가해자가 유인을 하고 협박을 하고 강요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싫은데도 그런 영상을 찍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해서 감옥으로 보내야 되고, 피해자는 다시 일상으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다른 범죄에는 피해자를 이렇게 비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길 가다가 강도를 당했어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왜 그 시간에 그 길거리를 갔어? 응? 그리고 좀 야 사람 봐가면서 야 강도할 사람으로 네가 좀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아요. 야, 너 정말 놀랬겠다. 아유 참 괜찮아? 그렇게 지지하고 격려해 준단 말이죠, 그 피해자를. 근데 유독 이런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이런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 탓을 하는 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게 우리의 큰 문제인 거예요.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디지털 성범죄는 전적으로 가해자 탓입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누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는 그럼 만약에 생길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되냐면, 경찰 112, 또 여성긴급전화 1366, 또 해바라기 센터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해바라기 센터에는 여자 경찰들이 상주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112 신고하면 해바라기 센터로 넘겨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바라기 센터로 바로 하는 것도 좋고요. 또 이제 인터넷에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치면 딱 이게 나와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건 이제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이거든요. 이런 데다가 신고를 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철저하게 비밀 보장되고 가명을 쓰도록 해주고, 신변 보호해주는 일은 이제 경찰이 스마트워치 같은 거를 차게 해서 이제 신변 보호를 해주죠. 그리고 여경이 수사를 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를 합니다. 또 내 동영상이 막 여기저기 퍼져 있을 것 때문에 너무 두렵잖아요. 이런 동영상을 삭제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 그 힘든 거를 심리 지원해 주고, 수사나 재판을 하게 될 때 무료 법률 상담을 해 줍니다. 이런 디지털 성폭력을 없애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피해자 중심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피해자를 지지하고 공감하는 이런 것도 해야 되겠고요. 또 아까 솜방망이 처벌이라 그랬잖아요. 그 처벌 형량을 대폭 높여야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면 이건 큰일 나겠다. 경각심을 일으키게 해야죠. 그 이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걸 놀이로 여기고 이걸 문화로 여기는 거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야, 이걸 나를 어떻게 알아.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도 비슷한 심리인데 이제 영원히 숨을 수 없어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이렇게 지역 이동하면 문자로 딱 뜨는 거 아세요? 어느 서대문구에 확진자 1명 발생.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딱 내 핸드폰이 기지국에서 다 감지가 돼서 그 핸드폰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기술이 발달해 있어요. 이 클릭해서 내가 본 거, 다운로드 받은 거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해자 탓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누구도, 당신도, 나도, 내 동생도, 내 엄마도 누구도 성범죄를 당할 이유는 없어요. 범죄를 당할 이유는 없어요. 그죠? 그래 엠번방은 이게 디지털 성폭력이라 계속 유포되고 확산된다는 거. 그래서 심각하기 때문에 디지털 성폭력은 없애야 된다. 내가 그걸 없애는 주체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되고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단체 톡방 같은 데서 누가 장난으로 이런 불법 영상물을 올렸을 때 그걸 재미로 소비하면 절대 안 되고 야 이거 범죄라 그러는데 나 이런 거 불편해 라고 누군가는 얘기해야 돼요. 용기가 필요한데 한 사람만 내비두면 그렇게 말하게 두고 고립시키면 그 사람 힘듭니다. 그럼 또 다른 누군가 제2, 제3의 누군가가 아 나도 불편해 이거 범죄잖아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자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디지털 성폭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강월구의 쉬운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